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앞서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막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소개를 하자면요. 제가 간단하게 붙었습니다. 저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나오나요? 네. 예. 추석 전날 이런 점수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합격 수기를 한 다른 분들 보시니까 한 10분, 15분 그 상간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요. 그 합격 수기 기출을 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앞서 설명하신 내용처럼 이제 저는 이제 단기 합격 목표자분들 혹은 이제 좀 비자발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뭐 시험 공부하기 전에 이제 합격 수기부터 일단은 쫙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봤는데요. 요약을 한마디로 이제 하자면은 그 합격 하시는 분들은 다들 비법이 있으시더라. 그렇게 한마디로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합격 수기를 말씀하시면은 100가지의 비법이 나오더라. 그렇게 이제 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점이 비법에 이제 있는 게 아니라 그 각자의 방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어떤 마음을 뭐 담아가지고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더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합격을 하시는 거고, 뭔가 나의 비법이 아직 도출이 안 됐다 싶으면은 좀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101번째 뭐 저의 비법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비법을 만드는 그 과정,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뜬금없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비가 갑자기 이렇게 이게 올지 안 올지 약간 아리까리 할 때가 있잖아요. 한 방울 정도 내릴 때. 이거 우산을 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산을 펴시나요? 우산을 펴시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20살 때인가 21살에 이제 기준을 딱 잡았습니다. 내가 빗방울을 한 방울만 맞으면 우산을 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켜는 걸 보고 내가 따라 켜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그 우산을 켜야 되는 타이밍을 정해놓으면은 마음이 편하다. 이런 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비법입니다. 뭐 뜬금없는 소리를 왜 하냐? 이제 제가 시험 공부를 이제 하면서 몸이 힘든 것보다 약간 마음이 힘든 게 더 심할 것 같더라고요. 더 뭐랄까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험생들을. 그래서 왜 마음이 이렇게 힘들까를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뭔가 나의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기준을 달성만 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내 기준이 없으니까 달성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추상적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일 시험이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뭐 결론적으로 저도 시험 전날에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거의 막 한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떤 그 기준만 딱 잡히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그래서 저는 시험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자기의 기준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찝찝한 부분들을 조금씩 없애나가는 과정이다 시험 공부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좀 더 이제 이거를 시험 공부에 좀 적용을 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시험 합격이라는 거를 타이틀을 놓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자기 개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추상적이게 됩니다. 내가 뭔가 전문성을 가져가지고 전문가가 되어야지, 이런 거는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을 프로젝트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지금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처럼요, 이걸 그냥 업무화 시키는 겁니다. 시험 공부 자체를. 그래서 업무화를 시켜서 여러분 퇴근하신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또 다른 회사에서 지금 그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뭐 추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케줄을 딱 잡으셔야 되고요. 스케줄이 나오면 내가 지금 이게 스케줄보다 지금 뒤처지는지 안 뒤처지는지, 그리고 산출물이 뭐여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산출물이 이제 뭔지 딱 잡히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내려면, 시간 안에 만들어내려면 대응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기존에 아마 좀 시험 공부가 장기화되거나 그러실 때는 아마 슬럼프가 왔다고 느끼실 때는 뭐냐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대응 계획, 조치 계획 이거를 작성하듯이 그걸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일이 덜 끝났어. 그러면 야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일하듯이. 그러면 감정을 배제하고 그때 이제 일을 처리하거나 혹은 오늘 못했으면은 다음이라도 미뤄서라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좀 약간 기분이 안 좋고 하니까 그냥 좀 쉬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를 돈이 걸려 있는 어떤 이거를 수주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뭐 좀 이따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엑셀이라든지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그 표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표가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시는 그냥 그 표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뭐 대응 계획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꼭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저희 시공 현장에서 이제 많이들 쓰시는 것처럼 계획 단계 그리고 실행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일단은 저를 좀 일단 파악을 해가지고 나는 어떤 거를 더 잘하지? 암기를 잘하나? 이해를 잘하나? 아니면은 뭐 듣기를 통해서 외워지는 게 더 잘 되나? 아니면 뭐 쓰면서 외우는 스타일인가? 그거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더 좋으면 이렇게 가고. 근데 아마 저도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뭐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시간을 좀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더 맞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쪽에서 아마 프로젝트의 제일 중요한 4대 요소로 이제 시간, 품질, 비용, 그다음 범위 이렇게 4가지를 꼽습니다. 근데 이 4가지는 항상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범위가 늘어나면은 투입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혹은 비용을 더 들여가지고 사람을 한 명 더 뽑아가지고 대응을 하거나, 비용도 똑같이 주면서 시간도 똑같이 주면서 범위만 늘어났을 때는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식으로 각자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을 들여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물었죠. 어디가 제일 좋으냐. 그래서 이제 종로기술사학원, 네, 종로기술사학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품질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이제는 결국에는 남게 되는데요. 범위를 최소화해야 내가 시간을 세이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범위를 줄여볼까? 그냥 다 하려니까 이게 막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큐넷에 들어갔습니다. 큐넷에 들어가서 출제 기준인가? 출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개 영역이 있습니다. 위생에서부터 해가지고 공학 기본 사항까지. 그걸 이렇게 쫙 분류표를 보고 아,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5개년 이제 기출 문제를 물론 이제 이제 또 여기 저희 학원 교재에도 기출 문제들이 앞에 분석이 항상 돼 있고 내용 설명들이 돼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직접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자, 이제 114회에 뭐 1교시 1번에 이런 키워드로 해서 나왔구나. 그걸 가지고 이제 엑셀에다가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위생이구나. 이렇게 하나씩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5개년을 해보니까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30 몇 개가 쭉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의 범위를 이제 축소시키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출이 제일 많이 되는 분야가 나올 것이고 기출되는 어떤 패턴이 나올 것이고 이거는 뭐 한 5회마다 하나씩 나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범위를 좀 축소하는 데 어떤 효과 하나, 그 다음에 이거를 분류를 하면서 저는 이제 마인드 매핑을 하는데요. 마인드 맵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 나름대로의 목차라든지 기준을 이렇게 쭉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이게 매칭을 하면서 이제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나중에는 이 내용하고 저 내용이 연결이 되는구나, 이것도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완전 생각지도 못하는 이상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상한 문제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키워드들을 딱 봤을 때 당황하지 않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일단은 숙달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랑 뭐가 제일 매치가 되는 건지를 찾아내는 데 좀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남들보다는 체계적으로 답을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계획 단계에서의 어떤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실행 단계에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회사에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항상 실적을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실적 관리하듯이 저는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공정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풋 공정, 그리고 하나는 아웃풋 공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풋 공정은 뭐냐면 어떤 양적으로 지식의 양을 합격선까지 올리는 것, 그거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을 인풋 공정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쭉 합격 수기들을 보니까 평균값이 한 250개, 토픽 250개 정도를 모으면은 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공정에서는 제가 시간 내에 25분이라는 시간 내에 한 문제를 풀어서 60점을 맞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당연히 여기 제가 모의고사반을 하면서 매주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풀어보고 시간 내에 몇 점을 받았는지, 그리고 첨삭을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그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캐치업을 하는 겁니다. 대응 방안을 작성을 해서. 근데 대응 방안을 만약 평소에 작성 안 하시면은 또 똑같이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고 내가 이렇게 첨삭을 받았구나, 나는 뭐가 부족하구나, 그럼 그거를 또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항상 업무하듯이 감정이 들어가면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업무하듯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하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게 비법이라면 비법이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무튼 최대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준비를 차근차근히 내가 항상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프로젝트는 항상 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로젝트는 항상 끝납니다. 시간이 되면 끝나게 돼 있어요. 뭐 좀 하자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근데 아무튼 끝이 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차근차근히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럼 대충 그 예. 문제를 몇 개 정도 이렇게 설명 보셨어요? 저는 지금 사실 아까 250개를 목표로 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반에서 76개 큰 붙지 문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거를 좀 분리해가지고 해보니까 처음에는 6월 달까지 해보니까 한 100개, 12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이제 저희 한기수사님 해주신 거를 제가 봤는데 약간 멘붕이 왔습니다. 380개를 딱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 결국에는 내가 준비한 스타일이 많이 그 어떤 성긴 그물이구나, 이 정도면은 빠져나갈 문제들이 너무 많겠구나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때 저도 이제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인데 380개 이걸 내가 한 개를 해봤어요. 한 개를 해봤을 때 내 자기화를 시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랬을 때 8월 10일까지 며칠이 걸릴지를 역산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회사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공기 단축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해봤을 때 이거 진짜 노력하면 또 한번 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380개로 넘어갔습니다. 380개 그래서 그걸 다 봤고요. 예. 근데 이제 막 여러 번 보실 수 있을 정도로는 못하고, 저 처음에는 원래 제가 나름대로 서브 노트를 만든 다음에 한 5번 정도는 숙독을 해야 내가 내 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봤어요? 예. 근데 한기 교수님도 이거 다 안 봤다고 예. 예, 저도 이렇게 다는 아니고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건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최대한 다 보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했을 때 좀 많이 나오고 혹은 이제 바로 앞 단계, 바로 앞에 차수 요때 나왔던 것들을 좀 최대한 배제하면서 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예상 문제를 뽑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딱 예상 문제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그거는 다 보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예상 문제에서는 거의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거의 한 100%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1교시 때 딱 보고 와, 이거 뭐 이런 문제들 다 나오고 이러면은 야, 진짜 뭐 저희 그 수업 들을 때도 이거 뭐 어디 소스가 있으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유튜브 이거 질문 이거는 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나가는 거예요? 저 사투리 괜찮습니까? 예. 소스는 없으시다고 하지만 다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력을 되게 많이 했잖아. 네. 혹시 네. 그 페이지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1교시는 11페이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9페이지, 그 다음에 9페이지, 마지막 교시가 8페이지였습니다. 네. 8페이지인데 182죠? 네. 핵심만 쓰신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시간 운용 같은 게 좀 잘 못한 것도 좀 있고요. 솔직히 이번에는
문제들 중에 진짜 이번에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감 방법 이런 거 나왔을 때 진짜 당황하고 처음에 약간 한번 웃었어요. 와, 먼지도 방지를 못 하는데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웃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최대한 하여튼 근데 얼개 자체는 먼저 개요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키워드들이 이제 요즘에 워낙에 이제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가지고 문제에서 딱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그걸로 소제목 잡고 바로 그냥 그것만 다 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교시가 165점이 나왔는데 예. 2교시는 문제를 그 수공미술로 그거를 놓치신 거예요? 그거를 너무 오래 풀어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을 좀 많이 못 쓴 것도 있고 하나는 이제 제가 원래 자동 제어 쪽을 계속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DDC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거 제대로 걸렸다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썼어요. 진짜 많이 썼는데 30점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점수를 보고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게 진짜 폐해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일수록 쉽게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도 되게 많이 쓰고 저는 막 거의 뭐 역사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미래까지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폐해인 것 같습니다. 그걸 물어본 건 아니니까요. 예, 그걸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그 1교시 문제 중에 네, 유지 기준 물어본 문제가 있는데 유지 기준. 실내공기제. 예. 그거 답을 어떻게 썼어요? 그냥 단답으로 썼나요? 아니면 한 페이지 늘렸나요? 그게 이제 어떤 역사나 이런 쪽에 이제 유지 기준 6개. 예. 오염물질. 오염물질이요. 예. 오염물질 6개를 일단 그 표 있지 않습니까? 네. 지하 공간 역사랑 지역. 역사 지하 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표 쓰고 그다음에 일단 6개 물질들 먼저 뽑아 놓고 그거에 대해서 유지 기준에 대한 수치를 적어 놓고 네. 그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수치 정도? 수치까지나? 예, 수치까지. 몇 점 나왔어요? 제가 그게 몇 번인지를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답안지를 어디까지 썼을 때? 일단 한 페이지는 다 썼습니다. 한 페이지는 채워. 답안지를 썼나 보네요. 예, 물질에 대해서. 예. 물질에 대해서 설명조도 좀 쓰고요. 네. 1교시는 거의 그 점수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선택하셨나요? 그 유지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전문가의 역할, 기계설비과 기계설비. 그거는 좀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선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냉동통 물어본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만점 나오더라고요. 푸니까. 그대로 풀고 30점 나왔습니다. 그 채점 경향을 좀 알고 싶어서요. 예. 그대로 그냥. 또 질문. 질문 뭐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오랜만에 제가 철학적인 어떤 그런가요? 예.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합니다. 명상도 매일 하시고요. 여기 앉아 계실 때 마음이 편하신 게 되게 많아요. 너무 편하신데. 예. 이게 돈 받고 하시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시고. 부족하지 않았어요? 시간. 저기 답 쓸 때요. 네. 답 쓸 때는 엄청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쓰고 숨도 안 쉬었나 봐요. 숨을 안 쉬고 쓰다가 나갔더니 어떤 분이 제 표정을 보고 웃으셨어요. 저렇게 정신 빠져가지고 약간 그렇게 정신없이 쓰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쓰는 시작점은 되게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풀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1번은 뭐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를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를 생각하고 하니까 페이지 수가 모자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정도 쓰면 되겠다 마음이 쓰면은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항상 마지막 3, 4번쯤 되면은 막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운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림하고 표는 어떻게 좀 많이 넣었어요? 예,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했고 모든 문제 넣으려고 했고 최대한 많이 넣었습니다. 워낙 잘 알려주셔가지고 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소제목 하나하나 최대한 1개 정도는 넣으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